지난번에 이어서 세포 생리학적으로 위염이 생기거나 또 여러분들이 내시경을 하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오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단 왼쪽에 보면 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위염이 진행이 되고 궤양이 되면서 세포에 구멍이 숭숭 나죠. 그 다음에 큰 구멍이 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내시경을 통해서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그 위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이 쭈글쭈글해진 것이 펼쳐집니다. 이게 붓거나 위의 벽이 닳아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들맨들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들맨들해진 것이 더 진행이 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위염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까지 변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자, 암으로 가기 직전의 위의 모습은 이제 바로 이쪽 부분이죠. 바로 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포는 지금 보면 구멍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은 이제 구멍이 촘촘히 났다가 종양은 이렇게 더 촘촘히 세포가 많이 분열한 그 모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상태에서 잘 치료를 해주시면 정지를 할 수 있거나 반전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왼쪽에 역류성 식도염은 뭐 거의 40대가 넘으면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축성 위염, 그 위축이 된다는 게 atrophy. 영어로 atrophy라는 것이 위축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위축. 그래서 troph라는 것은 성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A라는 것은 not이라는 뜻이에요. not. 그래서 growth.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증상이 위축증이죠. 그래서 이제 위벽이 계속 그 재생이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보통 2시간 반이면 재생이 되는데 재생하지 못할 정도로 자꾸 깎아지는 거죠. 그래서 깎아지지 않도록 이제 식도염이다. 주로 이제 reflux disease라고 하죠. 역류성 reflux gastritis 혹은 esophagitis 역류성 식도염 혹은 위염. 그럼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약을 드시라고 하는데 PPI라는 종류의 약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Proton Pump Inhibitor. 이 Proton Pump Inhibitor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세포를 제가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세포를 이렇게 위벽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위벽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벽을 이렇게 띄어내면 위막에 이런 위막 세포가 이제 산이 HCl, 산이거든요. 이 H 프로탄이라는 것은 H 플러스를 프로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산이에요. 그래서 이 산이 나오는 이상 위벽이 재생되는 것이 자꾸 차단이 됩니다. 2시간 반이면 위벽이 재생이 되는데 계속 산이 나오면 재생이 안 되고 위염으로 남아있죠. 그런데 프로탄 펌프 이니비터라는 약을 드시면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켓에서도 여러분 사실 수 있는데
오메프라졸. 그래서 ZOLE, 오메프라졸, 이런 그 ZOLE라는 그 엔딩으로 이 단어가 끝나는 약은 제산제입니다. 제산제. 산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게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산제를 드시게 되면 이제 산이 나오는 것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니까 위벽이 이제 아물 수 있는 또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약 자체가 위벽을 재생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재생하는 그 방해꾼이 되는 산을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잠을 자는 것도 산을 밤사이에 산이 나오게 되면 문제는 회복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인데 잠을 자면서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산제를 섭취하게 됩니다. 주로 이 제산제를 복용하게 되면 산이 감소되는데 이제 보통은 24시간 동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00% 다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80%에서 90% 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식전에 30분 전에 하나를 드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 종일 산이 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위벽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이거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위를 회복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다른 약은 만약에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일찍 드시고 주무시기 바로 전 한 10분, 15분 전에, 저는 이제 숟가루를 처방을 해드립니다. 대부분 이 숟가루는 일반적인 의사들은 예를 들어서 타일러놀이나 약물을 과잉 복용을 해서 이제 자살을 했을 경우, 시도를 했을 경우에 중화시키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숟가루를 그냥 억지로 펌프하는 데만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활성탄이라고 하는데요. Activated charcoal. 그래서 이것은 의학 보조식품점에서 충분히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요것을 하루에 이제 이 역류성 위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거나 위궤양이 있으시거나 또 위궤양이 굉장히 심해서 출혈이 되신 분은 사실 단순하게 제산제만 드시는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산이 덜 나오긴 하지만은 피가 날 정도로 위벽이 약해진 분은 아물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혈을 해주고 일단은 그 위벽이 새로운 그 세포를 재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활성탄인데요. 그 활성탄 가루를 저는 이제 테이블 스푼 정도는 좀 너무 크고요. 한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반 테이블 스푼이면 보통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됩니다. 숟가락을 수북히 하면 이제 한 테이블 스푼 되겠는데, 한 테이블 스푼을 한 컵에다가 집어넣고 물을 꽉 채워서 미숫가루 개듯이 미숫가루를 섞듯이 잘 섞어요. 그래서 걸쭉하게 섞으신 다음에 주무시기 한 10분에서 15분 전에 쫙 드시고 주무시면은 가장 산이 많이 나오는 새벽 1시에서 2시쯤에 위벽을 코팅을 싹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산이 혹시 나오더라도 그 산을 차단해주고, 또 숯가루 자체가 지혈제입니다. 그래서 지혈을 해주면서 출혈이 심한 위벽을 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양쪽을 다 활용을 합니다. 아침에는 PPI, 오미프로졸과 같은 PPI를 쓰고, 저녁 때는, 액티베이티드 찰코를 함께 써서 최소한도 한 달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웬만한 위궤양이나 위염을 이제 거의 완치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의 피부가 완전히 재생이 되는 시간이 28일이거든요. 평균. 그런데 위벽도 일종의 피부이면서 훨씬 더 이제 일반적인 바깥의 피부보다는 재생이 빨라요. 그렇지만은 출혈이 됐을 경우에는 활성탄이 좀 필요하고요. 출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제산제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제산제를 안 먹고 액티베이티드 찰코 활성탄으로도 가능할까요? 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시든지 제산제를 쓰지 않고 활성탄을 쓰시든지 아니면 양쪽을 다 쓰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내시경을 하시면 얼만큼 회복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생활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atrophy, 위축성 위염이었을 때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궤양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치료법이고 음식은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음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식이고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육식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기와 육식은 몸이 그 소화기관이 소화시키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영양소입니다. 기름기라는 건 주로 이제 동물성 기름을 이야기하고요. 식물성 기름은 사실 비교적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음식 중에서 위벽을 잘 회복시키는 음식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색깔의 음식이 위벽을 회복시킬까요? 위벽을 회복시키는 음식. 위벽을 잘 회복시키는 음식은 주로 흰색입니다. 흰색을 보시면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쌀밥을 제한 흰색입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 차원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자. 감자를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감자를 강판에 갈아서 사실은 숯가루와 비슷한 활성탄과 비슷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탄을 드시든지 감자를 강판에 갈으셔서 빨리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녹말가루이기 때문에 산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그 다음에 무. 그래서 일반적으로 흰 색깔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양념으로는 마늘이 톡 쏘는 그러한 자극성이 있는 것이지만은 마늘 자체는 위를 회복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생마늘을 당장 드시게 되면 굉장히 아프지만 살짝 굽거나 익힌 마늘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양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과일에 속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보카도는 굉장히 좋은 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채소같이 먹지만은 과일 같은 음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보카도를 잘 익은 것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적은 양에다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김하고 이렇게 싸서 꼭꼭 씹어서 드시게 되면 위벽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소화되는데 도움이 되고 아보카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코팅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양분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4월에서 6월 사이에 재배된 현미쌀에는 비소가 들어있다는 것이 이제 잘 알려졌습니다. 근데 비소 양이 엄청나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소 자체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현미 같은 것이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키노아라는 사실은 곡식으로 알고 있지만 일종의 약초입니다. 키노아 잘 아시죠? 제가 키노아라는 약초이지만은 곡식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키노아를 어디서든지 구하실 수 있는데, 키노아는 현미보다 단백질이 2배가 더 많고, 소화도 잘 되고, 무기질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고, 여러분들의 혈액을 맑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현미를 대체할 수 있는, 비소가 있는 현미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곡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술적으로는 곡류가 아니고 약초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샐러드와 같이 드시거나 아보카도하고 그 다음에 키노아를 밥같이 이제 지은 키노아하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하고 오이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당근 같은 채소를 김에다가 싸서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건강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H. pylori eradication. 여러분들의 위벽에서 살고 있는 H. pylori라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H. pylori라는 박테리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박테리아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젖이나, 그 다음에 입술이나 그 모든 것에 이제 아이하고 이제 접촉이 되면, 그것이 전달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들이 오랫동안 박테리아가 있는 분하고 오랫동안 살면은 물도 마시거나, 입을 맞추시거나, 서로 침을 나누게 되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국 하나 끓여놓고 서로 다 그냥 서로 먹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H. pylori 박테리아를 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몸이 건강하면은 이 박테리아가 H. pylori라는 박테리아가 기승을 부리지를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75억인데 그 중에 한 37억 정도는 이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승을 부릴 정도로 박테리아의 농도가 높지가 않은 것 뿐입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박테리아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면 그 박테리아가 위벽을 깎아내리면서 그 위벽이 이제 위염이 되고 그 다음에 짠 음식을 함께 드시게 되면 위암 발병률을 10배로 증가시키는 문제거리가 되는 박테리아입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 자체가 음식을 변하게 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기 때문에 음식독에도 잔뜩 들어있고 피부에도 있고 온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이 H. pylori를 피할 수 있는 헬리코박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몸속에 들어가더라도 기승을 부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몸이 강해지면 됩니다. 그리고 위벽을 쉬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하시는 것이 1단계고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소식하는 것 못지않게 위벽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위벽이 헐거나 위산 과다 위궤양 증상이라면 말씀드린 활성탄과 그 다음에 제산제를 통해서 빨리 위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위벽은 2시간 반 만에 재생할 수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망하시지 말고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건강 식생활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극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가시면
장담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그것이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실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100%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그 위암 발병률은 세계 2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망하는 사람들의 20%가 위암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10만 명당 7명, 호주나 카나다는 10만 명 중 9명, 한국 사람들은 10만 명당 60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10만 명당 78명으로 세계 1위, 발병률 1위는 일본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사하게 되면 위암 걸릴 확률이 30%로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이사가는 것이 위암 발병률을 바꿔줄 수 있는가, 감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식생활이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계셨을 때보다 아무래도 소금 섭취량이 감소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위암이 가장 흔한 암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만 냉장고가 생긴 다음에는 위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위암을 걸리는 대부분의 대표적인 원인이 그 짠맛을 좋아하는 그 한국 사람들의 입맛, 또 일본 사람들의 입맛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에는 저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할 때는 소금으로 절였습니다. 그래서 김치가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짜게 김치를 담그시면 위암 발병률에 지대한 영향을, 그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위암의 특성을 보면 짧은 시간에 체중이 감량하고요. 젊을수록 위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위궤양과 증상이 비슷하고 조기 발견할 경우에는 완치율이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을 제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천연 치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연 치료로 하시다가 위암의 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숟가루만 잔뜩 드셨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알고 숟가루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암이 아니고 위궤양이나 위염일 경우에는 숟가루로 해결이 되지만, 위암일 경우에는 일단은 절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건강 식생활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치해 두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위암의 증상은 소화불량, 윗배 통증, 만성 빈혈, 구토, 토혈, 그 다음에 흑색변,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은 위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성 빈혈, 계속 혈액 검사를 했을 때 HGB라고 하는데 히모글로빈의 수치가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대부분은 10에서 11 정도입니다. 12, 13, 14 이렇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신 거고요. 11, 12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출혈이 되면 9, 8, 6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출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위암이 있으면은 식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식욕이 좋으신 분은 소화불량일 경우에도 위암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벽에 지금 이 손가락과 같은 그 위벽 세포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위벽 보호막인데요. 이것이 완전히 위축이 되고 이 털과 같이 생긴 것이 완전히 없어지면 그게 민둥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위를 보호하는 보호막에, 점막에 헬리코박터라는 박테리아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이 박테리아들이 기승을 부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대로 소금을 집어넣으면 소금 자체만 가지고 위암 발병률이 3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금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이 젓갈김치, 식염수의 10배입니다. 그래서 젓갈김치는 여러분들이 감소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암 발병률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헬리코박터가 있는 사람이 짜게 드시지 않으면 1.7배밖에 되지 않는데 헬리코박터가 있는 분들이 짜게 드시면 10배로 증가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생활습관 차원에서 어떻게 가장 그 무서운 암 중에 하나인 위암을 예방하고 또 위염, 위궤양을 극복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